오늘은 현금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현금을 얼마나 뽑아야 할지, 그리고 속지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속지를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저축, 계산, 복권? 어떤 속지를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가이드, 이런 속지가 있고 이런 건 어떻게 저축하고 이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켜봤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건데, 제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면 엄청 말을 질질 끌고 끝을 올리는 그런 억양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고쳐지는 억양이 아니다. 가장 먼저 저는 대부분의 저축을 계좌로, 그리고 적금, 예금 이런 통장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현금으로 저축을 하기 위해서 따로 뽑는 비용은 없어요. 소비를 아껴보려고 현금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용돈의 3분의 2, 그리고 저희 생활비의 3분의 2, 그렇게만 현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예산 바인더들인데요. 이제 생활비는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는 마트에서 사고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들, 그리고 생필품, 의류, 큰 의류는 못 사겠지만 또 의류, 뷰티, 미용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현금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한 달에 50만 원 생활비를 뽑아서 주별로 나눠서 현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용돈, 작고 소중한 제 용돈은 한 달에 월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댓글에 어떤 분이 용돈으로 뭐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용돈을 사실 줄이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용돈으로 저축하는 부분도 많다는 거? 보통 제가 용돈 50만 원이라고 하면 35만 원은 현금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 35만 원 중에 그래도 매달 10만 원 정도는 또 저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금 생활하면서 돈 아끼고 남는 건 또 저축을 하고 매일매일 하는 데일리 저축들도 있고요. 그래서 용돈도 똑같이 제가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현금을 인출해서 주별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금을 얼마나 뽑아서 현금 생활을 시작해볼까? 이거는 개개인의 그 경제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소비를 아끼기 위한 현금뿐만 아니라 저축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현금으로 저축할 비용을 인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모든 부분을 현금으로 생활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공과금이나 고정지출이나 계좌이체를 자동이체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모임에서 또 돈을 지불해야 될 경우에는 현금으로 이렇게 저는 주지만 또 그럴 수 없는 모임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한 달간에 한 달 정도는 소비 습관이 어떤지, 소비 패턴이 어떤지, 고정 지출은 얼마인지 그런 걸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한번 분석을 해본 다음에 이 정도는 현금으로 생활하면서 아낄 수 있겠다. 만약에 이제 소비를 아끼는 게 목표시라면 이만큼은 아낄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을 현금으로 인출을 해보시고, 아, 저축을 나는 정말 하는 습관이 없고 적금을 들어도 깨는 게 너무 쉽고 그러신 분들은 저축을 위한 현금을 인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에 26주 적금이 있잖아요. 그게 10,000원, 아니 1,000원으로도 시작이 가능하고 소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축 습관을 기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풍차를 돌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현금을 인출하는 부분은 자유지만 이제 소비를 아끼느냐에 포인트가 있냐, 아니면 저축 습관을 기르는데 포인트가 있냐, 난 둘 다 원한다. 그걸 생각해 보신 다음에 현금 비중을 설정해서 인출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치의 현금 생활할 돈을 모두 인출을 해서 늘 이렇게 한 달 일주일마다 예산을 나눠두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해봤을 때 가장 현금 생활하면서 가장 좋고 도움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전에는 최대한 아껴 쓰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게 월급이 들어오면 월급 들어온 한 2주는 좀 풍족하게 살고 나머지 3, 4주는
늘 가난하게 살고 이런 게 약간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현금 생활을 시작하고 한 달 사용할 돈을 뽑은 다음에 매 주마다 사용할 금액을 나눠서 이렇게 넣어두니까 과소비를 하지 않고 이 정해진 돈 안에서 아껴가면서 잘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현금 생활을 시작하시면 가장 추천하는 예산 속지는 일단 한 달 예산 속지. 한 달 예산 속지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올렸던 호호양 가계부를 이제 컴퓨터로 늘 작성을 하고 있기는 한데 현금 생활하면서 현금 생활할 때 지출 내역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출 내역 트래커를 따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생활비 건데 한 달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뭐 얼마를 어떻게 썼고 반성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이게 첫째 주 저축, 둘째 주 저축. 생각보다 저축 금액이 많지 않나요? 이렇게 한 달을 총 정리해서 한 달에 내가 현금 생활하면서 얼마를 썼고 얼마를 모았고 이런 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출 내역 트래커도 추천드립니다. 예산을 짜고 이렇게 한 달 예산 분배하는 건 정말 재밌고 쉬워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돈을 잘 쓰고 남았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저축을 해주잖아요. 저는 따로 저축을 위한 현금이었기 때문에 한 주를 생활하고 정산한 다음에 제가 아껴서 남은 금액이 있다 하면은 그걸로 저축을 해주거든요. 처음 현금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속지 같은 걸 막 검색하시다 보면 이건 도대체 언제 사용하는 속지고 이건 언제 사용하고 이걸 어떻게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이 속지를 이렇게 사용을 해봐야겠다 감을 잡는 데까지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손에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속지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기본이고 이런 방식으로 저축을 할 때는 이 속지가 좋고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현금 생활을 한다고 꼭 속지가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굳이 속지가 없어도 지퍼백에 모으든 봉투에 모으든 그거는 자유인 것 같아요.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저축은 K-세이빙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속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K-세이빙이 1K가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폐 단위로 세이빙 이제 저축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돈을 사용하고 5만 원이 남았다. 그럼 50K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1,000원, 5,000원, 만원, 5만 원 이런 속지에 나눠서 넣어주고 넣어준 만큼 또 보드를 칠해주고 이런 걸 K-세이빙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따로 제작을 한 건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1,000원, 만원 이렇게 저는 K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런 지폐 단위 속지들을 K-세이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폐를 꽂을 수 있는 이 종이를 속지라고 하고요. 이렇게 안에 저희가 저축한 만큼 표시해주는 이 한 장짜리 이거를 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000원을 모은 만큼 이거는 제 보드의 표시 방식인데 한 획당 1,000원 해서 이렇게 획을 그어줍니다. 저축한 만큼. 저는 이게 150획이거든요. 1,000원짜리로 150장 모으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5,000원권 속지를 따로 만들지 않고 5,000원권도 1,000원에 같이 넣어서 5획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만원도 똑같이 5만 원도 포함해서 저는 이렇게 저축을 해줬고요. 이런 속지를 K-세이빙. 이 K-세이빙 속지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남는 돈 지폐 단위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얘기만 들어도 조금 그냥 넣기만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죠? 복권을 긁는 것도 있고 그림을 찾는 것도 있고 스크래치를 긁는 것도 있고 다양한 제 저축 방법이 많거든요. 미션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기본이 되는 속지도 있지만 다른 재밌는 속지를 찾아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목적 저축 속지인데요. 목적 저축은 딱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부모님을 위한 저축이나 아니면 경조사비를 위한 저축, 그리고 꼭 구매해야 하시는 게 있다. 이제 결혼 준비를 위한 자금,
그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부모님, 여행, 반려동물, 꾸민비, 외식, 뭐 차라든지 아니면은 취미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적이 있어서 모으는 걸 목적 저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 기준으로 목적이 분명한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치만 사실 저는 이걸 하면서 제가 모으는 돈은 다 예비비로 빼두고 어디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목별로 나눠 놓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두고 현재는 하나도 쓰지 않고 있는 속지예요. 그래서 저는 목적 저축을 사용하지 않지만 만약에 제가 사고 싶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 딱 목적이 있어서 뭐 이번 해 말에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한다. 그 여행 자금을 모을 거다. 이러면은 목적 저축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목적 저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적으로 하는 저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26주 아니면 올 한 해 저축, 계절 저축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데일리 저축이라든지 매일매일 하는 고정 저축. 저는 저축을 위한 현금을 빼두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정 저축이 많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그 안에서 소비도 하고 물론 많이 아끼면 좋지만 저축도 같이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소비가 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늘 허리띠 쫄라매고만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정저축은 본인이 이만큼은 꼭 아낄 수 있겠다 이번 주에 싶은 범위 안에서만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제 고정저축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제 용돈에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건데 미세저축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플이 따로 있거든요. 미세미세. 너무 귀엽죠? 미세미세. 그래서 오늘의 미세먼지 수치에 따라서 뭐 좋음, 보통, 나쁨, 최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의 미세먼지 수치에 따라서 저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가격을 제가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제 용돈이 일주일에 5만 원에서 7만 원이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다 1,000원으로 했어요. 매일매일 1,000원씩. 근데 이제 최고 좋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최고 좋음만 10,000원을 설정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6번 있었어요. 한 달 반 정도 저축을 했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저축을 했고 그 중에 6번이 최고 좋음이었어요. 나머지는 1,000원씩. 이렇게 부담 없게 좀 하고 있는 데일리 저축이고요. 너무너무 추천. 바인더 선물 받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제 얼굴이 비칠까봐 무서운 검정색 다이. 이거는 현금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서 너무 유명한 앙수님의 26주 먼데이 저축이에요. 매주 월요일마다 저축을 해주는 거고 10,000원부터 시작해서 1,000원씩 증액이에요. 매주 월요일에 이만큼의 금액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 예산에서 넣을 수 있겠다 싶은 분들은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이렇게 속지까지 다 만들어주셔가지고 이 속지는 선물 받았는데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는 26주 저축이 있고요. 이제 이건 제가 만든 건데 올해 챌린지예요. 다 모으면 112만 원이 되고요. 올해 월요일 기준으로 총 53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2만 원씩 그리고 마지막 주 2주만 5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12만 원이 나오는데 지금 1월이 다 지나갔어요. 오늘은 2월 7일이고요. 그래서 2월 첫째 주까지 저축을 해준 상황입니다. 1월은 끝났어요. 박수. 이렇게 자기가 주마다 이 정도는 저축할 수 있겠다 싶은 금액을 하는 고정 저축도 있습니다. 올해는 청룡에 띄니까 귀여운 아기용을 꼽아줘야겠어요. 이렇게 다양하고 예쁜 클립들도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현금 생활하면 시작하고 나서 소비를 아끼려고 시작한 거지만 현금 생활 용품이 너무 예쁜 게 많아서 돈을 또 쓰게 되는 아이러니함이 있답니다. 쓰지 않으면 쓰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고정저축 중에는 세이빙 박스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일단 26주 챌린지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주 저는 1,000원씩 증액을 해서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하고 있고요. 고정저축도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고정저축은 본인이 최소한 이만큼은 할 수 있겠다. 고정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하시는 만큼만 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생긴 박스를 세이빙 박스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 속지는 선물 받은 속지인데 친구가 이거 직접 다 하나하나 따서 그린 거예요. 대박이죠? 이건 어디에 이렇게 바인더에 꼽는 게 아니라 딱 이 하나에 제가 돈을 넣고 이런 아크릴 박스에 보관하는 속지입니다. 이 아크릴 박스 쿠팡에서 2,000원대인가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렴하게 구매했죠.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K-세이빙과 고정저축 속지를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재밌게 하는 저축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맥도날드 속지 있거든요. 짜란! 이 친구는 제가 커버를 시켰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쉬워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메뉴판처럼 있어요. 너무 똑같아요. 제 최애 불고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애는 뭔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주면서 저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기재된 금액만큼. 그리고 맥머핀도 있고 디저트도 있고 이거 약간 지하철 같아요. 제가 소스랑 빵이랑 하나씩 고르는 그런 것도 있고 재밌어 보이죠? 그리고 너무너무 유명한 다마고치 속지가 있어요. 다마고치 키우기 이 친구도 아직 커버가 안 와가지고 제가 합쳐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원래 스크래치였어요. 네일 푸셔로 보통 많이 긁으시거든요. 이게 동전으로 긁어도 상관없지만 이런 네일 푸셔가 있어요. 저는 이거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구매를 했고 이걸로 이렇게 복권도 그렇고 이런 속지들도 이렇게 긁을 수 있어요. 다마고치 알도 깨워서 제가 이름도 정해주고 알 깨우는데 3만 원이에요. 이거 알 깨우려면 3만 원 저축해줘야 됩니다. 이제 다마고치 밥도 먹여주고 카페도 가고 다마고치가 저보다 잘 먹어요. 운동도 시켜줘, 쇼핑도 해줘. 저도 못 가는 스위스, 이탈리, 그리스를 가는 다마고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친구 사귀기는 이거 긁어가지고 나오는 캐릭터랑 다른 분의 이 캐릭터랑 같다면 제가 다른 분한테 친구가 되자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이제 이벤트 이런 것도 있고 재밌어 보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도 K-세이빙이기는 하지만 귀여운 속지. 짱구는 목말려 속지인데 이런 다이어리는 30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이제 이 친구는 A6, 30 이렇게 부르는데 친구는 작지만 이제 소액으로 짱구 3명 3,000원, 짱구 4명 4,000원, 짱구 5명 5,000원 이렇게 저희가 저축을 해줄 수 있는 속지예요.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속지보다 이런 재미있는 속지들이 더 저축할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축을 하고 있냐면 이런 속지들을 다 채우고 나면 이제 저희가 폭발을 한다고 말해요. 이제 다른 속지들을 다 모으고 폭발을 하면 저는 그때 K-세이빙에 폭파한 금액을 넣어줍니다. 제가 K-세이빙을 매주 하진 않지만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재미있는 속지들을 하면서 얼른 저축을 하고 이런 속지를 저축할 때 더 빨리 저축이 되는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고르는 맛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축을 해둔 다음에 이 속지들을 다 채웠다. 폭발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K-세이빙에 모은 금액을 옮겨주고 그리고 이 친구가 또 다 찼을 때 이 K-세이빙이 끝까지 다 찼을 때 그때 폭파해서 저는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재밌는 속지들로 흥미를 느끼면서 저축을 빨리빨리 하고 저축하는 습관도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K-세이빙이나 목적 저축으로 옮겨주시는 거죠. 재저축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재밌게 저축을 하고 원하는 목표를 더 빨리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속지들도 하고 목적 저축 속지들도 따로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현금으로 저축을 하려고 따로 뽑지 않으니까 금액이 적어서 이런 숙지들을 먼저 채워주고 이 숙지들을 다 채우면 K세이빙에 재저축하고 K세이빙이 다 채워지면 그때 이제 그 현금을 통장에 입금해서 적금을 따로 들고 있습니다. 복권도 있어요. 복권. 짠. 여기에 이제 금액을 적어두고 하나를 랜덤으로 골라서 이제 긁어서 나오는 금액을 저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속지가 없는데 나오면 어디다 저축해? 그냥 비닐백에 모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원피스 세이빙 박스에 따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긁을 때마다 나오는 금액을 이제 원피스 세이빙에 저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너무너무 유명한 현금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유명한 지갑 바로 기인대지인데요. 여기 원래는 주 예산만 짜고 일주일치 현금을 따로 지갑에 넣어 다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요일별로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 선물도 받았고 이제 이렇게 현금도 가지고 다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카드들 신분증, 제 비상금 이건 비상현금이에요. 이게 30 사이즈인데 레진이랑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정도? 그래도 이 지갑이 작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 손에 이렇게 가득 차거든요. 이 친구랑 A7이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A7은 너무 클 것 같아가지고 A7이 이만하거든요? 근데 이만한 크기 차이가 또 없나? 약간 호불호일 것 같은데 너무 크면 지갑만 들고 나갈 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30을 선택을 했고요. A7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개치지만 근데 저는 이 지갑이 너무 마음에 들지만 사실 이 지갑이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없어도 현금만 들고 다닐 수 있는 지갑이나 파우치가 있으면 되니까 저희가 생활비도 현금으로 쓰고 있잖아요. 생활비는 이렇게 지갑이 아니라 이런 지갑 말고 이렇게 현금 지갑 쿠팡에서 4,000원짜리 이런 지갑에 이렇게 넣어놓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 보러 가거나 남편이랑 어디 나갈 때 항상 이걸 들고 가요. 맨날 이거 들고 다녔더니 이제 남편이 먼저 이걸 찾아서 들고 나갑니다. 아주 기특해요. 그리고 몇 가지 현생용품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뚱뚱한 클립을 뚱클립이라고 부르고요. 너무 귀엽죠? 이런 다양하고 예쁜 클립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영상 찍을 때 아니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다이어리들이 이렇게 막 기울잖아요. 이걸 눌러주기 위한 문진도 있어요. 이런 문진도 있고 많이 보셨겠지만 이거는 현금 트레이. 저희 현금을 이렇게 세워두고 영상을 찍을 때 다 영상을 찍기 위한 용품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제 현금을 지폐 단위별로 이렇게 세워두고 하나하나 세면서 할 수 있는 그냥 현금을 꽂아두는 트레이입니다. 또 바인더 종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다이소 바인더. 현금 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끼려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다이소를 털러 되게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사실 다이소에 있는 용품만으로도 충분하긴 한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예쁜 게 너무 많고 사고 싶은 게 문제긴 하지만 사고 싶은 것 말고 필요한 것을 사라. 그래서 이런 바인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반투명 바인더 그리고 레진 바인더 이제 레진 바인더, 아크릴 바인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한지 바인더예요. 한지를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 아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별로. 이건 제가 만든 한지로 만든 바인더고요. 이런 30 레진이에요. 이것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가장 기본이고 사실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는 다이어리 커버라. 그치만 이 친구의 단점 이거예요. 이 친구가 진짜 문진이 필요한 바인더거든요.
이렇게 눌러놓고 써야 되는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다이소에서 사면 안에 속지까지 있으니까 한 2~3천 원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반투명 바인더가 2,500원이에요, 하나에. 4개 사면 10,000원인데 무료 배송이거든요, 지금 쿠팡에서. 그래서 어차피 여기 속지를 다 들어있던 속지를 다 빼고 새로운 속지를 끼워 쓸 거다 하시면 굳이 이거 살 필요 없이 저는 반투명 바인더를 추천합니다. 반투명 바인더는 이 친구는 이렇게 펼쳤을 때 쫙 펴지고요. 그리고 이게 각이 잡혀서 일렬로 꽂아놨을 때 일반 다이어리보다 더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이런 크리컷도 구매하셔서 직접 꾸미실 수도 있고 깔끔하게 모아놓으면 이렇게 딱딱딱 있기 때문에 반투명 바인더 가장 추천하는 바인더입니다. 그치만 또 예쁜 바인더를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언니가 만든 레진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투명 나비 바인더예요. 이렇게 레진으로 만드는 것도 정말 두껍고 단단하고요. 거의 벽돌이에요. 이거 무기예요, 무기. 요즘 정말 흥하고 있는 아크릴 바인더. 아크릴 바인더는 상대적으로 레진보다는 얇아요. 그치만 아크릴 바인더는 이제 공장에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레진보다는 단가가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 나만의 레진 바인더, 또 예쁜 바인더를 찾는다면 레진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아크릴 바인더는 기스가 좀 나는 편이라고 해요. 저는 이거 영상을 찍는 오늘 선물을 받아서 아직 기스가 나거나 하는 건 정말 못 느끼겠는데, 먼저 사용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크릴 바인더가 좀 기스가 잘 나는 편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레진은 사고 싶은데 좀 가격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크릴 바인더 먼저 구매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요즘 30 레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귀여운, 너무너무 귀여운 레진들도 나왔답니다. 이것도 이거 만든 언니가 만들어주신 거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모양도 예쁘고.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인더 종류는 일반, 반투명, 레진, 아크릴 이 정도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가죽 바인더, 아직 안 왔는데 제가 구매한 퐁실 바인더가 있어요. 이 바인더 이제 위에 실을 씌운 그런 예쁜 바인더, 아니면 뭐 한국 분위기가 나는 한복 같은 바인더도 있고요. 또 요즘엔 니트로 이렇게 뜨개질처럼 만든 바인더도 있고 정말 바인더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처음 입문을 하실 거다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바인더는 이 반투명 바인더고, 그리고 이걸로 해보시고 뭐 돈이 조금 남았다거나 아니면 정말 사고 싶은 바인더가 있을 때 그때 하나씩 레진이나 아크릴 아니면 다양한 디자인 바인더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친구는 동전 지갑이에요. 귀엽죠?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바인더들이랑 그리고 다양한 속지, 어떤 속지를 사야 할지, 이 속지는 언제 쓰는지, 제가 저축하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형생용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 영상 촬영이 2번째예요. 처음 영상 촬영을 했는데 말투도 너무 질질 끌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촬영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끄고 다시 편집할 때가 되면 또 안 쓸 것 같아요. 또 다시 찍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